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의외의 국가가 KF-21 보라매를 구매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에 인도네시아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4.5세대 전투기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태국 공군에게 대한민국에서 외력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인도네시아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두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의 수출과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대한민국의 야심작인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개발 데이터가 담긴 USB를 유출하려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2달이 넘게 지난 지금에도 인도네시아는 사과는 둘째치고 아예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 11일에는 인도네시아 국적 해킹 조직이 이번 사건의 보복으로 국내 사이트들을 공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해킹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전투기의 정보와 데이터를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가 훔쳤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세계인의 눈에 자신들 국가를 더럽히는 게 싫다며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해킹 조직은 인도네시아를 건들지 말 것을 강조하며 보복으로 한국의 웹사이트가 다음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는데, 이어 해킹한 국내 사이트 2곳의 로그인 페이지 웹주소와 패스워드를 텔레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익명의 보안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해커들의 경우에도 애국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주변국들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의해 자국의 잘못에도 상대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해킹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현재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을 나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킹 조직이 인도네시아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웹상에서도 이번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미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져버린 이상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협력은 이어나가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는 품질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가성비까지 갖춘 무기로 구매하고자 하는 나라들은 줄지어 있는데요. 가장 높은 관심을 보여준 곳은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와 동남아 맹주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 태국입니다. 지난 2015년 한국에서 8대의 T-50과 6대의 FA-50을 도입해 전력화하고 이번에 T-50 2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인 태국은 노후화된 F-16 전투기 12대를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에 한국은 KF-21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한국산 훈련기와 전투기를 운용하며 크게 만족했던 태국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KF-21의 대단 가격이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억 원 수준이며 비행 시간당 유지비도 1만 4천 달러에 그치는 매우 경제적인 전투기라는 점이 세상에 알려지며 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유지비가 저렴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4.5세대 전투기 F-16의 비행시간당 유지비가 2만 달러인 것을 고려한다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KF-21 전투기에서 공동개발 국가로 되어 있지만 기술 유출 사건과 분담금 미지급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한편 태국 관계자들은 KF-21 전투기에 숨겨진 스펙을 듣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예상했던 양산 단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인데요. 우리 공군에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KF-21 초도 양산, 물량 40대의 전력화 비용으로 7조 9,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대당 단가는 약 2천억 원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KF-21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기에는 부대 창설과 관련된 군 당국의 전반적인 비용과 무장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기체 가격으로 따지기에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또한 어떤 무기든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단가가 높지만 대량 양산 체계가 구축되면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위치를 자리 잡은 K9 자주포와 FA-50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함을 증명해냈는데요. 태국에서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배정한 예산이 190억 바트, 한화로 약 7,200억 원으로 KF-21을 도입한다면 7대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태국에서는 처음에 미국에 검증된 5세대 전투기 F-35를 도입하고자 했었지만 미국에서는 F-35 판매를 거부하며 대신 F-16V나 F-15X를 구매할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태국에선 미국의 제안에 만족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리 두 전투기가 4.5세대 중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라 하더라도 결국 베이스가 4세대 전투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현대, 공중전은 결국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의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다시 4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태국에서도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가 확정된 한국의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공중급유를 비롯해 한국판 타우러스 미사일까지 탑재해 시험 비행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쯤 되면 KF-21 전투기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태클을 걸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서도 대한민국의 항공 전력 수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뿐만 아니라 KF-21 전용 공대공 미사일에도 질화 갈륨으로 인해 성능 향상의 수준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실 전투기용 미사일에 탑재하는 질화갈륨 소자 관련 기술은 미국에서도 1급 극비로 다루는 기술인데요. 개발이 빠르게 성공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최첨단 반도체 기술력이 군사무기 반도체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한참 전에 핵심 기술들을 연구해 차세대 질화갈륨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해주는 스위치 소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스위치에 필요한 소자 수는 대폭 줄이면서도 출력은 더 높여주는 매우 우수한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기존의 서큘레이터를 대체해 부피는 최대 450배, 무게는 1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어 송수신을 담당하는 레이더 소자의 모듈 크기를 크게 줄인 것이 한국산이 가진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경량화에다가 140%에 달하는 레이더 증폭 성능 향상까지 모두 달성했는데요.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세계 국가의 수는 아무리 많아도 5곳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태국에서도 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가 확정된 한국의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KF-21이 고난이도 항공기술인 공중급유까지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제 그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프라보원은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로 순방에 나섰는데요. 프라보원은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으나 KF-21 사업에서 분담금과 관련해 곤욕을 치루었기에 이번 태국과의 KF-21 도입 제안에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